네, 안녕하세요. 네, 해커스 공무원에서 간호직을 강의하고 있는 최성희입니다. 자, 저 지난 4월 30일 날 전국적으로 지방직 간호직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네, 전국에 계신 나이팅게일 후예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고, 오늘은 간호직에 대한 그 해설에 대해서 우리 총평과 한 개 한 개씩 기출된 문제를 우리 해부하듯이 보도록 할 겁니다. 자, 이제 다소 이제 국영사가 쉬워지고 있는 추세이고, 그 다음에 전공에서 이제 판가름을 해야 된다. 제가 항상 얘기하고 누누이 강조되었던 강의 내용 중에 한 대목이죠. 그래서 이번 연도에도 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한 문제씩 그렇게 모르는 문제, 생각하는 문제를 내는 거지, 여러분들이 피부로 와닿아서 문제가 있다라는 거는 그만큼 내가 좀 다소 아쉽게 준비가 덜 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역사회 간호와 이번 연도 전국적인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어렵다, 다소 어렵다, 매우 어렵다, 그거는 기출문제만 열심히 보고 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나타났을 것으로 보이고, 처음부터 기본 이론부터 이론서의 중심으로 열심히 공부하셨거나 기본에 충실하셨던 선생님들께서는 95점을 맞으셨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근데 거기에서 이제 예상치 못한 찍기에 실패를 한다던가, 제가 모의고사나 복습 문제나 이런 거 줄 때 너무 쉬운 거는 문제 내지 않습니다 라고 그랬죠. 네, 그래서 이번에 시험 문제 분석한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이제 서울직에 6월달이 남아져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준비한다던가 2023년도 준비를 해야 될 도전자 나이팅게일 후에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이 표를 가지고 왔고, 우리 여기서 표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각각의 파트예요. 굉장히 이번 연도 간호관리학이나 지역사회 간호와 폭넓게 분배돼서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게 조금 아쉬웠던 점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높게가 측정된 거는 3이에요. 예, 3. 세 기기 문제가 출제가 된 것이 보건교육의 건강증진, 가족간호에서 이렇게 3문제 정도 냈다라는 거는 다른 영역에서 시험 문제의 문항을 뺏어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폭넓는 게 지역사회 간호 과정이죠. 근데 여기에서는 3문제, 4문제 정도 출제가 됐었어야 되는 거고, 자, 인구 형상과 통계입니다. 2문제, 산업간호 2문제, 법령 하나, 보건기획 하나, 그 다음에 건강형평성 하나, 간염 역학 3문제, 그 다음에 지역보건의료계획 1문제 해서 토탈 우리가 20문제가 분석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새롭게 문제가 등장이 되었던 것이지만, 여러분들 제가 항상 가르칠 때 말씀드렸죠. 문제, 모의고사 보고 가라. 거기에서 적중적으로 나왔던 것이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 그리고 요약 강의 때에도 굉장히 강조를 했고, 이게 나오게 되면 정의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문제집에서도 나왔었고, 여러분들의 모의고사 강의 업로드된 거 거기서 꼭 보고 가야 된다 라고 했었는데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게 정답으로 나왔고요. 자, 가족생활주기 WHO에서 나와서 이거는 우리가 듀발은 핵가족이다. 그 다음에 그 이상이 되었을 때에는 WHO의 가족생활주기로 간다. 한 번밖에 안 읽어줬어. 여기서 3번 더 읽어줬어야 되는데, 그러나 문제는 쉬웠다. 자, 그 다음에 생애변화의 질문지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마지막까지. 이게 앞에서 우리가 시험 문제에 정의가 새롭게 사건 나오고 이러는데, 혹시라도 나오게 되면 이거 정의거나 아니면 은퇴기에서 가장 충격적인 게 뭐가 되겠습니까? 배우자의 사망이다 라고 하면서 강조했던 그 생활변화 질문지. 그리고 건강형평성에 건강수중 나오면, 제가 내가 이 전공이잖아. 근데 이거 뭐라고 그랬어?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나오면 무조건 다 맞다고 찍어라. 제가 그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간호직에서 이 문제가 떡하니 나올지는 보고 과연 잘 찍었을까? 내 마음을 귀담아 들었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혼선이 가지 않았나? 근데 제가 그랬죠. 건강형평성 나오게 되면 무조건 답니다. 그랬던 거 잘 담아 들으셨었으면 이것도 정답이다. 다소 아쉬웠던 게 뭡니까? 우리
가양성률이 되겠죠. 네. 네. 항상 선생님은 찍어서 맞추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감도 특이도 나올 것 같아. 거기까지였는데 그 뒤로 진행이 안 됐어. 그래서 아마 여기에서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해설 강의를 보면서 저거를 어떻게 해서 해결을 해가지고 풀었어야 됐는지 이제 풀어보도록 할 겁니다. 그렇게 돼서 새로운 문제가 이렇게 등장을 했었지만 이 문제 빼고는 모든 것이 다 저와 함께 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간호관리 총평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간호관리학은 20번 문제 빼고는 생각할 문제가 없었습니다. 네, 모두 다 평이했다. 그래서 100점을 기원하겠습니다. 100점을 기원할 수밖에 없는 것은 20번의 문제에서도 헤이벨수가의 간호수가가 뭐냐? 처치 하나 그것만 들어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2번은 쉽게 찾으셨을 것으로 제가 생각이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지방직의 간호관리학의 20문항에서는 간호관리학의 일이 첫 챕터에 나오게 되죠. 두 문제. 자, 여기 보세요. 고르게 평이하게 문제가 출제가 되었었어야 했는데, 기획에서 너무 많은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문제에서 이렇게 푹 깔아앉는 거야. 이게 이제 고루고루 이렇게 나왔었어야 되는데, 기획 여러분들 앞장에서 풀고 뒷장에서 또 나오고, 아마 좀 황당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좀 쉬웠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고득점을 이제 우리가 안내를 했었던 거고, 자, 또 조직 인사, 지휘, 통제, 마케팅, 간호단위, 환자 안전, 우리 예상했던 대로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됐었으나 기획에서 다소 몰빵한 현상이 발생을 해가지고 좀 이게 다 아쉬웠다. 이걸 좀 더 분산을 했었으면 여러분들이 예상했던 문제가 좀 더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다만 기획의 파트에서 나온 시험 문제는 모두 저와 같이 했던 문제집에서 다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새롭게 등장한 게 행위별수까지의 간호수가 100% 한 문제가 되는 거죠. 네, 거기에서도 처치 하나가 들어갔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께서 고민은 되셨겠지만 그 정도의 실력으로 찍으실 수 있었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0점 맞으신 선생님들 굉장히 많이 있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요, 이제 전공이라는 게 새로운 영역에서 어렵지는 않습니다. 네, 새로운 영역에서 이제 출제가 되고 있다지 어려워서 못 풀어라는 거 아니잖아요. 단답형이었어요. 단답형.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폭넓게 기출문제를 버리고 기출문제만 보시고 가셨던 선생님들은 50%밖에 맞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이런 문제 유형이나 새로운 영역에서 이제 출제가 되고 있으니 우리가 이제 폭넓게 2023년도에 공부를 하셔야 될 준비를 하셔야 되고 이제 6월 달에 있는 서울직에서도 여러분들께서 차분히 좀 더 깊이 좀 더 넓게 공부를 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간호관리학 문제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간호관리학은 이제 1번의 문제를 이렇게 보게 되면 뭐가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까? 기획이죠. 자, 기획 파트에서 출제가 됐습니다. 처음부터 이 시험 문제가 1번 나왔을 때에 굉장히 쉽다 하면서 이제 진입을 하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정적이다. 동적인데, 동적인 거 우리가 찾으셨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목표, 조직의 목표와 관련이 있는 것을 기획을 하게 되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획은 누가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많이 업무의 영역이 되어 있나요? 하층의 관리자가 아니라 우리 최고층의 관리자가 더 기획을 목표를 세우게 되는 거죠. 자, 미래지향적인 현실 위주의 관리이다. 미래지향적인 사고 능력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 우리 교재 46페이지에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번에 선지에 출연이 됐던 내용을 빨간색으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합니다. 자, 동적이다. 그 다음에 정답이 되었던 목표 목적의 공헌도. 특히 상층의 관리자다. 미래 문제와 기회를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해서 첫 번째 문제부터 굉장히 쉬웠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갑니다. 자, 두 번째는 서울주에서도 나왔고, 우리가 이것도 준비를 많이 했었고, 자, 여기에서 간호의 서비스의 특성, 생산과 동시에 소비가 이루어진다. 여기서 하이라이트. 이거 하나만 보고 우리는 비분리성을 찾으셔야 되는 거죠. 자, 소비자는
서비스 제공자와 상호작용한다 라고 나와 있고, 근데 소비자가 실질적으로 생산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왜? 있을 수밖에 없어? 네, 간호 서비스 제공하는 대신 제공하는 동시에 그 간호 서비스를 받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것을 할 수도 없고 동시에 그 모든 것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비불리성, 소비자도 우리가 여기에 참여를 해야 된다. 소비자가 참여를 해야 된다는 건 무슨 뜻이야? 다른 말로 환자가 간호사가 도와줬을 때 같이 도와줘야지 빠른 쾌유가 일어나게 되는 거지. 도와주지 않고 안 할래요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치료나 우리 간호 퇴원이 늦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서비스 비분리성 바이탈 교재에서 99페이지 이런 내용이 나오게 되죠. 서비스가 생산과 동시에 소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는 정답을 4번으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갑니다. 협상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쉬웠던 문제가 되겠죠? 자, 협상의 원칙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물어봤어요. 항상 승자와 패자가 있다. 협상의 유형이 5가지가 있었는데 우리는 협력을 해야 됩니다. 자,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경쟁을 촉진한다. 경쟁 촉진한데 여기에서 틀리고, 합의점에 도달하도록 양측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협력한다라는 의미를 또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해당 문제보다 자신의 입장을 확고히 한다. 그렇게 되면은 강압적으로 가니까는 독고다이가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해설에 정답은 3번이 되겠고, 합의점을 도달하려는 양측의 노력이 있어야 된다. 우리 교재에 230페이지를 이렇게 피시게 되면 여기에서 쭉 이제 원칙이 쭉쭉 나와져 있어요. 문제에 초점을 맞춘다. 그렇죠. 빨간색을 안 칠했네. 그 다음에 지속적인 의사소통 유지하고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고 타인의 경쟁을 하기보다는 협력을 촉진해야 된다. 이게 정답이야. 그러면 우리가 협상의 5가지 전략에서 그럼 협력이 뭐 하는 건데? 양측 당사자의 목표를 모두 만족시키는 대안을 찾기 위해 협동과 통합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전략, 윈윈 버전을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도 쉬웠습니다. 네,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으로 갑니다. 자, 신규 간호사가 유도 훈련이 되겠습니다. 하이라이트가 유도 훈련이죠. 자, 신규 간호사는 병원에 입사하게 되면 유도 훈련 받고요. 그 다음에 병동 오리엔테이션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유도 훈련이란 우리 조직의 어떤 거, 철학이나 이념이나 가치 이런 것들을 알아야만 우리가 그 병원에 입사를 해서 으쌰으쌰 열심히 일할 수가 있는 동기부여가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재 195페이지에 피게 되면 유도 훈련이 이렇게 나와 있죠. 직무 수행 전에 신입 간호사에게 조직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 그 다음에 기관의 철학, 목적, 프로그램, 정책, 역사, 구조, 건물 구조 이러한 것 등의 전반적인 우리 조직에 대한 내용을 교육을 한 게 유도 훈련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비 교육의 한 영역이 되는 겁니다. 한 부분의 훈련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문제가 굉장히 쉬웠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거고, 앞에서 인수인계를 한다, 업무 분담을 한다, 환자 간호 방법을 알려준다. 이거는 병동에 가서 오리엔테이션 할 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OT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자, 이것도 굉장히 쉬웠다. 자, 간호기록의 원칙으로만 묶인 것은 일단은 질문지 자체가 굉장히 단조롭지 않습니까? 자, 우리는 의무기록도 배웠고 그 의무기록의 우리의 영역은 간호기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간호기록은 정확해야 되겠죠? 네, 정확해야 됩니다. 완전해야겠죠? 적시성 뭐가 되겠어? 바로 그때의 행위를 하고 나서 그 시간에 채팅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간호기록 정답은 우리가 1번이 되는 거고, 2번이 될 수밖에 없는 게 뭐가 있어? 바로 나 같으면은 추상성 안 돼. 우리가 존대하는 표현도 되지 않아. 예측하는 것도 안 돼. 간호 현상에 있는 그대로를 갖다가 기록을 하는 거지. 내가 상상해가지고 간호기록은 절대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러한 주관성, 자기 생각이잖아. 추상성, 이런 것들이 다 오답 처리가 됐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쉬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고, 우리 교재에서 397페이지에 이 내용이 나와 있죠. 자, 6번으로 갑니다. 자, 다음 해당하는 의류의 질 구성 요소. 자, 몇 년 전인 것 같습니다. 자, 이 문제에 적합성이 문제가 나와서 그때는 관절염에 대한 적합성이 문제가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수업 시간에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자, 의료의 질 구성 요소에서 병동에서 수술 후 제공된 간호 서비스가 환자의 요구에 부합되는지를 평가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핵심 키워드가 뭐였어? 적합성이 정답이었지. 우리는 이거 굉장히 많이 연습을 했고 기출문제에서도 봤었고 모의고사에서도 봤었다. 그래서 정말 쉬웠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합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고, 바이탈 교재 308페이지 피게 되면 선지에 나왔던 내용 등이 다 등장을 합니다. 효과성, 효율성, 지난 기출에도 굉장히 많이 문제가 나왔었던 거고, 기술 수준 나올 수 없다. 왜? 기술 수준 그냥 그대로 정의에 다 나와야 되니까 누가 내겠냐? 라고 했지. 자, 접근성은 시간이나 거리가 가까워야 되고 또 경제적인 것도 있다라고 했었어요. 가용성, 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의 구비 정도라고 또 나오게 되면 가용성이라고 찾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2023년도 대비 6월달 시험 대비를 포커스를 맞춰서 이 해설 강의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적정성이 나와져 있고 합법성, 지속성, 형평성, 이용자 만족, 그다음에 마지막에 적합성, 대상자 인구 집단의 요구에 부합하는 정도, 그대로 시험 문제 정답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7번으로 갑니다. 자, 일반 병동에서 비품 청구 시 수량의 기준이 되는 거는 지난날에도 기출이 많이 되었던 시험 문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 어떤 거 봤어? 372페이지 보조단에 이렇게 정리를 해줬죠. 그리고 혹시라도 선지에 이게 나오게 되면 주저리 하면서 소모품은 환자의 수다, 비품은 심상의 수다, 이런 거를 거꾸로 해가지고 시험 문제 나오는 경우도 있다 라고 우리가 수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 모의고사 15회에 거기에 정답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꼭 모의고사 안 풀고 갔었더라도 문제가 쉬운 문제였고 기출문제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이거는 정답으로 맞을 수밖에 없어요. 자, 침상 수에 따라서 우리가 이 비품 청구 시 수량을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죠. 4번. 자, 8번이 되겠습니다. 자, 민츠버그가 제시한 관리자의 역할 중 정보적인 역할에 해당하는 것은 문제 유형 적중했죠. 제가 이렇게 해서 물어보고 여기서 찾아야 된다. 이러한 글밥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과 굉장히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보적인 것에 대해서 찾아보려고 봤더니 우리 바이탈 교재에서 19페이지에서 자, 이제 모니터, 정보 보급자, 대변자 역할을 하는 그것 중에 하나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렇게 넘어왔더니 우리 문제 대변자, 이 외부인의 조직의 계획, 정책, 활동, 성과 등을 알리게 된다라고 했어요. 알리게 된다 대신 우리 조직에 대해서 대신 이야기를 주장을 하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 정답은 3번으로 찾으시면 되겠죠. 근데 그대로 이렇게 외부인에게 알리기 조직의 입장을 전달하는 역할이다. 마치 이제 바이탈 교재 갖고 가서 시험 막 낸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대로 그대로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8번 넘어갑니다. 자, 9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에 갔을 때도 찍어줬죠? 나 같으면 이거 낸다. 네, 나왔죠? 자, 다음에 설명하고 있는 직무 설계의 방법은 구성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우리가 이 플랜을 짜게 된단 말이에요. 스스로라는 키워드가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쑥 뺐어요. 근데 그 자신이 셀프로 플랜을 설계를 하고 그대로 이행을 하게 되는 이유는 이행을 하고 나서 나오는 결과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아 실현된다. 자기 성취감 높아진다. 그리고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다 보니 내가 이 조직에서 계속 일할 수가 있게 되는 어느 하나의 동기부여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정답은 우리가 이제 직무 충실화가 되는 겁니다. 직무 순환, 로테이션 되는 거 확대, 단순화 없어요. 없어요. 만약에 여기에서 헷갈리긴 했으면 개인의 다양성을 인정했느냐 안 했느냐 그 차이에서 직무 특성 이론에 대한 것 등이 이게 겨뤘어야 되는데 아예 선지에조차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뭐 스스로를 반다, 성취감이 어쩌다 라고 공부를 하지 않았었더라도 로테이션 되는 내과의 거 없네. 그 다음에 직무 확대 하나 더 줘야 되는데 없네. 근데 직무 단순화 우리 펑셔널 써야 되는 기능 없네. 직무 충실화. 그래서 정답이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에서 142페이지 이게 나오게 되죠. 네. 자, 그 다음에 10번으로 갑니다. 자, 문제의 적용 수준과 범위에 따른 의사결정 유형 중 전략적 의사결정에 해당되는 것은 자, 전략적 의사결정이 또 나왔어요. 자, 여기에서는 병원의 간호부 목표 설정을 할 때에 최고관리자가 또 장기적인 플랜을 짰는데 또 미래지향적인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들어가져 있는 병원의 간호부에서 최고죠. 네, 최고 부서에서 목표 설정을 하는 것이다. 정답은 1번이 되겠고, 자, 우리가 이제 의사결정을 하는 게 최고 관리자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중간 그레이드, 운영이 있습니다. 일선에서 관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듀티표 작성을 하게 되는 거, 간호 사정에 따른 간호 진단하는 거는 일반 간호사가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경력 간호사와 신규 간호사의 야간 근무를 배정한다. 자, 이거와 일정표 같은 경우는 우리 수선생님, 일선 관리자가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쉬웠습니다. 1번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 이게 나와져 있죠. 정확히 문제의 적용 수준의 유형 그러면서 문제가 그렇게 나왔었습니다. 바이탈 교재 60에서 61페이지에 쭉쭉 가게 되면 이거에 대한 해석이 나와져 있고 의사결정에 대한 무엇을 할 것이냐, 운영결정, 조직의 방향, 목적 달성 이런 것들이 우리 시험 문제와 아주 적중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 갑니다. 자, 이것도 우리가 통제에서 나오는 파트가 되겠죠. 시험 문제 굉장히 쉬웠습니다, 여러분들. 질관리, 자료 분석, 도구. 그동안 흐름도 히스토그램, 그다음 원인 결과도 다 출제가 되었었고, 파레토 차트가 역대 우리가 이제 간호사 공무원 시험에 치러졌었을 때의 분석 결과에서는 가장 빈도가 그나마 조금 더 높았던 정답이었었습니다. 근데 이번 연도에 이 11번의 정답이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러고 봤더니 자, A 간호과장은 최근 병동 내의 투약사고의 핵심 원인을 파악하고자 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요인부터 가장 작은 비중을 차지하는 요인 순서로 했죠. 막대 그래프로 각 요인의 누적량을 연결한 꺾은 선의 그래프를 제시하였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정답이 뭐가 되겠습니까? 파레토 차트로 여러분들은 이거 옆에서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그래프가 딱딱딱 있게 되면서 그래서 가장 먼저 해줘야 될 거 이제 우선순위가 이렇게 쭉쭉쭉쭉쭉 왼쪽부터 나열이 되는 거 그게 바로 이제 파레토 차트가 되고 바이탈 교재에 우리 319페이지에 그대로 이 정답이 들어가 있죠. 네. 자, 12번은요. 자, 간호 단위의 관리자가 문제 해결을 위해 다음 행동에 이어서 우선적으로 수행해야 되는 거. 제가 이러한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다. 이제 단계가 나오고 단계 하나 찾으라고 안 나오고 그 다음 단계를 유추하는 시험 문제가 나올 거야. 문제 유형은 적중했어요. 유형은 적중했지만 이거 쉬웠습니다, 여러분들. 뭐야? 뭣도 있어. 우리가 지역사회 간호학에서도 연습했고 간호관리학에서도 그 다음 단계를 찾는 거 연습을 했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는 여러분들이 좀 아차 싶기도 합니다. 실수하셨던 분들이 5대5예요. 제가 봤었을 때는. 자, 여기서 이러고 봤더니 최근 병동 내 물품 관리가 원활하지 않음을 발견하고 문제에 대한 정보, 경험, 의문점을 수집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뭐가 되겠어? 우리 자료 수집이야. 수집하면 나중에 분석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네, 그거를 찾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가에 거기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에 문제를 인식을 한다.
근데 첫 번째 이 단계에서 1번이 되겠죠. 그쵸? 그리고 나서 우리는 또 뭘 하게 됩니까? 거기에서 나와져 있는 2번. 우리 거기 자료 수집을 하게 되는 것이다. 거기 문장이 둔 게 2번이 되는 거고. 그러면 2번 다음에 3번 찾으라 이 소리야. 그 다음에 해결해야 될 거. 그 수집했으니까 어떻게 돼? 분석이 나와져 있는 거 찾으면 되잖아. 분석 나와져 있네. 분석이잖아요. 그죠? 쉬웠습니다. 이거 핵심 키워드만 보고 찾아서 써야 됩니다. 얘가 3번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실제 수행해야 되겠죠. 그래서 얘가 4번, 그리고 나중에 에볼루션, 평가 5번 이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 우리가 이제 보조단에 제가 이거를 써드렸고, 이거에 대해서 아마 자료를 드렸었을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그래서 문제 해결 과정이 이렇게 가서 이 내용만 이거 주고 그 다음에 세 단계는 이거를 찾아라 라고 했던 분석 단계 문제가 되겠습니다.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13번 환자 안전을 위한 표준화된 의사소통 방식 중 우리가 SBAR의 단계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참 이런 시험 문제가 나올지는 우리가 예상은 했었죠. 했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자, 내가 이거 모의고사랑 문제랑 이거는 안 내. 이거 말고 왜 이거는 그냥 맞을 수 있으니까 혹시 이 문제 나오면 이니셜 보고 때려 맞추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훈련을 시켰었어요. S가 뭐가 되겠어? situation. 그죠? 백그라운드. 그 다음에 저기서 나와져 있는 assess 하게 되고 recommend 하게 되는 그 순서가 그대로 이제 바이탈 교재 400페이지에 나오게 됐고 또 누누이 이거 쉬워요 그러면서 SBAR 우리 다 많이 썼던 내용이잖아. 그죠? 어디서 많이 썼어? 병원에서 우리 인계할 때, 뭐 할 때, 마지막 팔로우업까지 다 많이 썼던 의학 용어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정답 찾아봐야 되겠지. 그 시츄레이션은 상황이 되는 거고, 백그라운드, 그 다음에 어세스 했다. 네, 어세스, 그 다음에 리커먼드, 우리가 추천이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었다. 이 문제 아주 나중에 알고 보고 어이없게 틀리셔가지고 울으셨을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허쉬 앤 브랜차드의 상황 대응 리더십 이론이네요. 자, 리더십에서 이번 연도는 허쉬 브랜차드가 나왔어요. 자, A 간호사가 간호관리학에 적합한 리더십의 유형. 자, 이것도 시험 문제 그대로 다 적중을 했던 문제다. 자, A 간호사는 간호에 대한 지식과 기술에 뛰어나고 동료들로부터 신임도 받고 있어요. 능력자네? 능력이 있어. 그런데 간호관리자와 면담에서 자신의 간호 업무 수행에 대한 자신감과 의지가 없다고 호소했어요. 능력이 있는데 자기가 의기소침해져 있는 상황이야. 그러면 이 사람을 어떻게 갖고 이렇게 끌어주면 돼? 우리가 보상해줘 갖고 끌어오면 되잖아요. 그게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네, 참여형 리더십이다. 라고 해서 정답은 우리가 3번을 찾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교재 바이탈 247페이지에 보게 되면 자, 간호사가 능력이 뛰어나고 있으나 자신감과 의지가 없다고 호소하므로 참여형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 좋다. 라고 쓰여져 있죠. 그래가지고 여기서 쭉쭉쭉쭉 이렇게 다가가면은 참여형 구성원들이 능력이 있으나 동기가 낮은 단계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죠. 그래서 정답 우리가 3번으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쉬웠죠. 자, 우리가 많이 해야 되는 보수교육입니다. 자, 보수교육은 면대면 교육인 경우에 우리 요즘에 비대면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비대면이 이게 아니었을 때도 코로나가 아니었을 때도 우리 온라인으로 보수교육 받았었습니다. 자, 간호대학원에 재학 중인 보수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받아야 한다. 간호대학원에 재학 중일 때는 면제받는다고 했잖아요. 거기에서 연구를 하고 있고 교육을 충분히 하고 있기 때문에 보수교육이란 여러분들 법적으로 8시간 이상씩 받아야 되고 의료법에 따라서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연구를 하고 있고 지속적인 교육이에요. 간호의 감이 떨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계속 이어가야 돼요. 그래서 보수교육을 계속 이렇게 우리가 받고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바이탈 교재 195페이지에도 그 내용이 이렇게 나와져 있으면서 매년 의료법에 따라서 이것을 우리 매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된다. 왜 받아야 되냐라는 이유가 여기에 나와져 있게 되는 거죠. 자, 이것도 쉬웠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으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
그래서 15번에 보수교육 간호대학원 다니시면 안 해요. 저도 대학원 다닐 때 보수교육 안 받았어요. 자, 보수교육 안 받고 어떻게 되냐? 간호협회에다가 지금 현재 대학원 재학 중이다라고 하는 증명서를 제출을 하게 되면 이제 면제 사유가 되는 겁니다. 자, 16. 자, 기획 파트 또 나왔다. 자, 전술적인 기획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전략적인 기획을 구체화하게 되는 것이다. 그게 바로 정답이었어요. 전략 밑에 전술이 있었고, 그죠? 운영적 기획이 있었는데, 전략적 기획을 구체화하는 것은 바로 밑에 있는 전술적 기획이 해당하는 이제 업무가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것은 네, 1번이 정답이 되고, 이거는 장기 기획을 하게 된다라는 건 뭐가 되겠습니까? 예, 전략을 해야겠네. 핵심 키워드가 뭐가 들어가서 내가 말하는 예, 장기 기획이 들어가게 되는 거고, 또 여기에서 나와지는 조직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의견을 통합한다. 라고 했어요. 조직이 나아갈 방향, 목표 설정, 미래 예측 이것도 다 우리가 장기에서 하게 되는 거고요. 틀 제공하는 것도 우리가 다 장기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우리 교재에서 49페이지에 이 내용이 나와져 있죠. 어떤 거야? 구체적인 결과를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자, 전략 계획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세분화된 구체적인 기획이다. 라고 나와 있네요. 이게 정답이었습니다. 자, 17번 문제 갑니다. 자, 다음에 해당하는 환자 안전 관련 용어는 사망, 심각한 신체, 그 다음에 심리적 장애 이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용어를 찾을 수가 있었던 것은 적신호 사건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환자 안전 보고에 대해서 연 2회 동안 우리 서울직에서 시험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그러면은 그때 얘는 의무 보고냐 자율 보고냐, 거의 적신호 같은 경우에는요 무조건 강제적으로 보고를 해야 된다. 의무 보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으로 굉장히 쉬웠죠? 찾으셨겠죠? 네. 자, 우리 바이탈 교재에서 341페이지에 있고 어디에도 있고 그래서 적신호 사건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자, 18번 문제입니다. 자, 기획 중에 단용 계획에 대해서 이거 문제 보고 굉장히 황당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단용 계획에 해당하는 것은 단용은 짧아. 싱글 유스 플랜이라고 나와져 있네. 그래서 프로젝트가 되는 거고. 자, 우리 바이탈 교재 50페이지에 단용 계획, 상용 계획이 이렇게 나와져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이고, 여기에 뭐가 들어갔어? 프로그램과 프로젝트가 예시로 들어가게 되면서 이것의 정답은 프로젝트. 예, 정답은 4번이 정답이다. 자, 그 다음에 19번 갑니다. 자, 막스 베버가 제시한 관료제 이론의 특성이 아닌 것을 찾으면 되겠네. 자, 오랜만에 관료제 이론이 등장을 했고, 이 문제도 굉장히 쉬웠죠. 관료제 이론, 공무원 사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분업화하고 권한의 계층화, 공식적인 조직을 강조를 더 했겠죠. 비공식적 조직 아닙니다. 정답은 3번이 틀리게 되는 거고, 공식적인 규칙이 있다. 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교재 29페이지에 시스템에 대한 특징을 박스를 쳐갖고 거기에 있었어요. 다 여기 내용이 나와져 있는 거죠. 분합이 되어 있다. 여기 전문 하나 숙련되어 있는 거. 권한이 계층화가 되어 있고 공식적인 규칙을 따르게 되는 것이다. 경력제도 이런 것들도 우리가 공식적인 시스템의 특징, 관료제의 특징으로 보게 되면서 19번의 정답을 쉽게 3번으로 찾으셨어야 됩니다. 자, 20번의 문제가 이제 미지수가 됐다. 여기에서 시간 겁나게 끌었을 것이다. 행위별 수까지가 적용되는 간호행위. 우리 마지막까지 내가 선생님들 뭐라고 말했습니까? 상대가치 수까지가 나올 것 같아요. 네, 영감은 제대로 얻은 것 같습니다. 행위별 수까지잖아요. 거기서 수가를 결정하게 되는 어떠한 유형, 어떠한 해석적인 거, 어떠한 특징, 그게 나올 것 같으니 공부를 좀 하고 가라. 그랬고 우리 교재에서는 그 법령에 대해서 점수당 그것만 나와져 있었어요. 그러나 여기에서 간호행위네. 우리도 각각의 영역에서 행위 하나마다 지금 수가가 정해져 있고 많은 것이 수가가 정해져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처치적인 거. 예. 그런 것들이 침식적인 거, 이런 것들이 들어갔었을 때에는
우리가 뭔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수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냉찜질이나 마이탈 사인, 심호 교육 이거는 제외고요. 여기서 처치, 배노 하게 되는 거는 뭔가 침입적으로 뭔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네, 그런 것 등은 네, 우리가 간호 행위의 수가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탈 사인 같은 거는 안 되지만 우리 뭐는 된다. 제가 그렇게 수업 시간에 얘기를 했잖아요. 수가 얘기하면서 얘기를 했죠. 근데 그거 잘 받아 들으셨으면 맞았을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이 문제는 생소하지만 쉬웠던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BST 측정하는 거 여기에서 침 하나 딱 받는 것도 우리 행위료 받아요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나와져 있는 아직까지 이제 우리 상대가치 수가제의 점수 대상을 제가 거기다 써 올렸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수가 대상은 다 친습적인 내용 등의 처치술, 뭔가의 터치, 뭔가 해줘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답은 이게 출제가 된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20문제의 간호관리학을 이렇게 풀어봤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네, 20번의 문제 잘 찍으셨나요? 자, 그래서 간호관리학 이렇게 우리 기출문제 해설 네 마치고요. 아무튼 전국에 있는 나이팅게일 수험생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